알아두면 쓸데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52번째 이야기.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부딪힌 펠로폰네소스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가 이끄는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가 이끄는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기원전 431년부터 기원전 404년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리스의 거의 모든 도시국가가 참여했는데 잠시 멈췄다 다시 시작되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에는 스파르타가 승리했고, 이후 아테네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리스 사회 전체를 변화시켰고, 영향력이 워낙 커서 고대의 세계 대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리스 내부에 분열이 생겼는데, 오랜 앙숙인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민주 정치를 추구하던 아테네와 귀족 과도 정치를 유지하던 스파르타는 서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자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은 페르시아 군대를 끝까지 쫓아가서 페르시아의 정복 지역을 해방하고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에 두었습니다. 이어서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더욱 강화했는데, 페르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맹이 이제는 그리스 반도에서 아테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아테네는 기원전 460년부터 아테네에서 한국까지 길을 따라 수십 킬로미터의 거대한 성벽을 쌓기 시작했는데, 완성되자 아테네 성은 절대 침략할 수 없는 하나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해군은 항상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시찰하며 스파르타가 병력을 늘리지는 않는지, 국경을 슬며시 넘어오지는 않는지 살폈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이런 행동을 기분 나빠하며 델로스 동맹을 해체시킬 방법을 궁리했는데, 델로스 동맹에 참여한 각 도시국가의 정치가 중에 아테네의 반감을 품은 인물들을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스파르타가 지휘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결성되자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갈등은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갈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원전 435년에 펠로폰네소스 동맹에 속한 코린토스와 그 식민지였던 케르키라 섬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아테네는 코린토스가 키르케라를 제압하고 세력이 확장될 것을 걱정해서 바로 키르케라를 지원하러 갔습니다. 병력이 아테네의 예비부대에도 못 미쳤던 키르케라는 아테네의 지원으로 코린토스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희망이 생겼는데, 코린토스는 뜻하지 않게 아테네가 간섭하자 스파르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스파르타는 아테네가 30년 평화조약을 위반했다며 아테네에 당장 키르케라 섬을 떠나고 델로스 동맹도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요구가 다소 지나친 면이 있었는데, 사실 전쟁을 일으키려는 부실에 불과했고, 감정이 폭발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이때부터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431년 초에 마침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아테네가 이끄는 델로스 동맹은 주로 에게해의 해안 도시와 성으로 구성되어 해전에 강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해상무역이 발달해서 오래 이어질 수 있는 전쟁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부를 쌓아 놓고 있었습니다. 반면 스파르타는 해군이나 부유함에서는 델로스 동맹보다 많이 부족했지만, 대신에 그리스에서 최강의 육군을 보유했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집정관이며 뛰어난 군사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는 무조건 해전을 벌여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해서든 지상전은 피하려고 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우선 펠로폰네소스 반도 근처로 전함을 파견하는 한편, 스파르타의 내부의 혼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첩자를 보내서 스파르타의 노예인 헬로트가 반란을 일으키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성 밖에 사는 농민들을 모두 성 안으로 들어와 살게 하며 철저히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공격해 오는 전략에 허를 찔려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최강 육군이 있어도 적이 육지로 올라오지 않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는 아테네 군대를 육지로 끌어들일 전략을 짰는데, 스파르타는 대규모로 아테네의 점령지를 공격했고, 아테네 주변에서 계속 도발을 했습니다. 아테네 농민들은 미리 성 안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집과 가축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테네인들은 분노했고 당장 스파르타와 싸우러 나가겠다고 흥분했지만 페리클레스는 이것이 자신들을 유인하려는 전략임을 알고 있어 흥분한 아테네인들을 설득했습니다. 한편 아테네의 성벽은 정말 강해서 스파르타는 도무지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었고 아테네도 스파르타가 밖에 버티고 있어 함부로 성을 나올 수 없었습니다. 양쪽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얼마 후 스파르타 군대는 가져온 양식이 떨어져서 하는 수 없이 후퇴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매년 여름 아테네 근처의 농지로 와서 수확물을 모두 가져가는 게릴라식 전투를 하기 시작했는데 스파르타의 이런 방식에 페리클레스는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또한 수동적인 전략만 펴다 보니 민심도 나빠졌고 성 안으로 불러들인 농민을 먹여 살리느라 국고도 거덜날 지경이 되어 아테네에서는 페리클레스의 전략에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 밖에서 살던 농민들은 성 안에 들어온 후 대부분 판잣집을 짓고 살았는데 날씨는 무덥고 인구까지 갑자기 많아지자 성 안의 위생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그 결과 430년에 아테네에 심각한 전염병이 돌아 인구의 약 4분의 1이 사망했는데 아테네인들은 페리클레스를 비난했고 결국에는 그를 파면했습니다. 그러나 페리클레스의 자리를 물려받은 집정관도 이 사태를 잘 해결하지 못하자 아테네인들은 바로잡을 사람은 페리클레스밖에 없다고 생각해 다시 그를 장군으로 추대했습니다. 몇 번을 공격해도 아테네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국권이 버티자 스파르타는 조급해졌고 페르시아의 지원을 요청하는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를 미리 들은 페리클레스가 사람을 보내서 페르시아로 향하던 스파르타의 전령을 납치해 죽임으로써 스파르타의 계획은 또 한 번 실패했습니다. 델로스 동맹은 그리스 전체의 적인 페르시아의 지원을 요청한 스파르타를 배신자로 몰며 더욱 경계했는데 얼마 후 페리클레스도 전염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죽음으로 델로스 동맹은 분열 위기를 맞았는데 아테네의 정계는 클레온이 이끄는 급진적인 민주파와 니키아스가 이끄는 귀족파가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양측은 전쟁과 스파르타에 대한 생각도 정반대였는데 민주파는 스파르타와의 대화를 반대했고 귀족파는 대화를 통해 그리스의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붙인 스파르타를 증오했고 전쟁을 원해서 민주파의 클레온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군대를 정비해서 스파르타를 정면으로 공격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안타깝게도 페리클레스만큼 전략이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략도 없이 스파르타 군대를 공격했다 물러나고 다시 공격하기를 반복했고 델로스 동맹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해 아테네에 반감을 품는 도시국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페리클레스가 세상을 떠난 후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바다와 육지에서 서로 이기고 지는 지루한 전쟁을 3년 동안이나 계속했습니다. 기원전 425년에 아테네는 스파테리아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스파르타의 귀족 120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평민은 아무리 많이 포로로 잡아도 노예로 쓰는 방법밖에 없지만 높은 몸값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귀족은 달랐습니다. 스파르타는 어서 포로를 구출해 오라는 귀족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못 이겨 아테네의 평화회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좋아한 클레온이 회담에서 스파르타가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양국 간의 평화회담은 무산되었습니다. 평화회담이 실패하자 스파르타는 포로가 된 귀족들에게 해가 될까 걱정해서 직접 아테네를 공격하지 못하고 델로스 동맹에 참여한 다른 도시국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424년에 스파르타의 장군 브라시다스가 군대를 이끌고 트라키아로 떠났는데 브라시다스는 전쟁 경험이 많고 용감하며 머리도 좋았습니다. 그는 이때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헬로트에게 전쟁에 참여하면 자유를 주겠다고 제안해 많은 헬로트가 군인이 되어 브라시다스 군대는 병력이 금세 증가했습니다. 또 브라시다스는 마케도니아의 왕 페르디카스 2세와 동맹을 맺었는데 스파르타와 마케도니아 연합군의 공격에 아테네는 연이어 패배를 했습니다. 전쟁은 이후로도 8년이나 계속되었고 아테네와 스파르타 모두 지쳤는데 클레온에 반대해 대화를 통해 평화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니키아스가 정치가들을 설득했습니다.
기원전 423년에 기아스의 노력으로 양쪽은 마침내 1년 동안 전쟁을 멈추는데 합의해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작은 충돌은 있었지만 약속대로 그 후 1년 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휴전 기간이 끝나자 클레오는 다시 전쟁을 시작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는 군사를 이끌고 암피폴리스로 가서 브라시다스와 죽음을 각오한 전투를 벌였지만 결과는 아테네의 참패였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도 브라시다스가 전투 중에 중상을 입어 사망하는 큰 손실이 있었는데 양국은 전쟁터에서 중요 지도자들을 잃었고 사람들은 이제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아테네의 니키아스는 이때 다시 한번 대화를 주선했고 양측은 평화 조약에 합의했는데 이 조약은 니키아스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서 니키아스 평화 조약으로 불립니다. 한편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이 전쟁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기원전 460년에 아테네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터졌을 때 그는 30살이었습니다. 군인이 되어 몇 번 전투에 참가한 후 기원전 424년에 그는 십장군의 한 명으로 뽑혔는데 그는 전함 7척을 이끌고 트라키아 근처의 타소스 섬으로 가서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암피폴리스에서 아테네가 패배했을 때 그는 군사 기밀을 외부에 흘렸다는 오해를 받아 결국 아테네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투키디데스는 트라키아에서 살았는데 애국심이 강한 그는 항상 전쟁 중인 아테네의 상황을 살피며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이 되었는데 그는 전쟁이 끝난 후 사면되어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53번째 이야기, 아테네를 전쟁으로 몰아넣은 알키비아데스로 이어집니다.